나는 9살 딸을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매일 딸의 배웅을 받고 일터로 향하는 행복한 아빠이기도 합니다. 1년 만에 나는 다시 팽목항으로 향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생존자를 태우고 곧 배가 도착할 것이라 믿었던 기다림의 부두에는 지금도 노란 깃발만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년. 우리는 무엇을 했고 우리는 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진도군 조도면 주민 80여 명이 단원고를 찾았습니다. 주민들은 제 자식처럼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손을 잡아줍니다. 구조하지 못한 아이들의 빈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급박했던 그날, 주민들은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더 살았어야 되는데 보니 너무나 가슴 아프고 직접 가서 애들 죽은 애들 사진을 보니 얼마나 가슴 아파요. 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자식 잃은 부모들은 얼마나 아플까요. 그 가슴이 너무 아파서 저도 모르게 울이 막 쏟아났어요. 한순간에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른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린 저희는 사회에 발을 내딛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저희는 평생 절대로 주민분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번 일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희 스스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슬픈 일보다 행복한 일들이 더 많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돌아가고 교실은 다시 텅 비었습니다. 참사 1년. 벚꽃은 흐드러지게 피었는데 꽃 같던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아이들의 시간은 멈춰 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교실은 그날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게 합니다. (2학년 4반) 교실에서 차웅이를 만났습니다. 사고 당시 자신이 입고 있던 조끼를 친구에게 양보한 착한 아이였습니다. 차웅이는 경기도 평택 서호 추모공원 납골당에 친구들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차웅이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 교보험을 검도를 좋아했던 차웅이는 언제나 의리 있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든든한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1년 전 목포의 한 병원에서 처음으로 차웅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들 운동 오래 하면서 아이들은 항상 이렇게 자기가 보살펴줘야 되고 아이들을 배려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변 사람들의 배려를 잘 하고
집에서도 보면 제일 막내라고 심부름이며 뭐 다 했었고 저한테도 좀 딸 같은 아들이었지만 아빠한테도 굉장히 그 자질구레하게 크게 뭐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자질구레한 일상생활 자체가 항상 모든 식구들한테 활기를 하려고 주는 그런 아이였어요. 아직도 차웅이의 방은 1년 전 그대로입니다. 엄마는 아들의 손때가 묻은 물건을 하나도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차웅이라면 능히 그러고도 남았겠다 그런 아이겠다. 처음에는 원망도 사실 좀 했었어요. 원래 부모한테 오는 게 그게 효도인 건데 못 왔으니까 그래서 그게 좀 원망도 많이 됐어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그래 너라면 너였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도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던 아들. 차웅이는 엄마, 아빠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영웅입니다. 4명이 모일 때는 식사 시간이잖아요. 그 식사 시간에 항상 차웅이가 빈자리인 거고 그리고 생일 때도 차웅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정작 그 당사자는 없잖아요. 없을 때. 늘 애교 넘치고 웃음 많았던 막내 아들. 아직도 차웅이가 곁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차웅이가 사달라고 했던 큐브가 책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애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한참 남은 한 달도 아니고 8개월이나 남은 생일 선물을 땡겨서 사달라고 했었던 게 못 받을 것 같아서 그걸 땡겨서 사달라 그랬는지 좀 못 사줘서. 생일 선물을 미리 사달라고 했던 아들의 투정이 마지막 소원이 될 줄 엄마는 몰랐습니다. 더 많이 해주지 못해 엄마는 미안합니다. 애 없이 뭐 살아온 게 벌써 1년이 됐다는 게 아직도 저희는 4월 16일이고 애들이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났다는 것도 사실 실감이 안 나요. 지금 내가 올 것 같거든요, 애가. 그런 그리운 마음이야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거고. 차웅이 어머니처럼 유가족들의 시간은 2014년 4월 16일에 멈춰 있습니다. 차웅이가 다녔던 검도장을 찾았습니다. 체육학도의 꿈을 키웠던 차웅이는 이곳에서 매일 땀을 흘렸습니다. 동생들이 많이 따랐다 그래요? 이렇게 애들을 잘 챙겨줘가지고 애들이 정말 많이 잘 따라가지고 애들이 되게 슬퍼한 형아 그거 보고도 되게 많이 울었어요 저희 애들이. 컴퓨터 바탕화면에도 이렇게 네. 띄워놓으셨나요? 네 기억하려고. 네. 그래서 차웅이가 이렇게 오고 싶은데 못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라도 해놓으면 차웅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잊을 순 없는데 네 잊지는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차웅이가 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매일. 지금도 뭐 차웅이가 문 열면서 아직까지 사부님 하고 얘기할 것 같고 그래서 혹시나 기억이 안 날까 봐 잊어버릴까 봐. 사범에게는 너무나 소중했던 차웅이. 선생님은 아직도 차웅이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웅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운동했던 제자고 우리 아들이니까. 우리 아들은 다 영웅이잖아요.
영웅이잖아. 우리 차영이가 영웅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 차영이는 정말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차홍이를 가르쳐 줬던 그 사범님을 좀 만나 뵀는데요. 사실 부모님들보다 아픔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았어요. 정을 많이 주셨던 것 같고, 또 차홍이가 사범님을 많이 따랐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아픔이 왜 큰가 좀 여쭤봤는데 못 해준 게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홍이가 검도를 배운 지는 한참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진로를 정하고 검도를 통해서 이제 체육대학교에 진학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운동을 시작하는 시점이었는데 그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그 미안함, 더 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 그 미안함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시간은 흘렀지만 세월호의 아픔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가족 품에 돌아가지 못한 실종자가 9명. 진상규명의 열쇠가 될 세월호 선체 인양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안산의 평범한 엄마들도 참담함을 집에서 그냥 지켜볼 수 없어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돼가잖아요. 저희가 참사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엄마들의 카페거든요. 이제 아이들을 슬퍼하고 너무 괴로워하다가 모여서 우리 한번 그럼 이렇게 슬퍼하고 울고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라도 행동을 하자. 엄마의 마음을 아니까.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현장에 실종자 가족이 함께했습니다. 그저 함께 울어주고 안아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찡하고 마음이 무겁고 또 엄마 된 입장으로서 저도 자식을 키우는데 항상 애들을 생각하면은 그 부모와 그분들의 유가족들한테 항상 힘이 되어주고 싶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주고 싶은데 택시기사 박팔문 씨는 지난 1년간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했습니다. 사고 이후 본업을 뒤로 미룬 채 구호품을 나르고 분향소를 지키며 분주하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의 선행은 안산시 택시기사들의 나눔으로 이어졌습니다. 진도 팽목항으로 매일 유가족을 실어 나르고 유가족의 아픔과 함께했던 안산시 택시기사들. 그들에게 유가족은 남이 아닌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을 1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 택시 기사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죠? 그렇죠. 또 택시 우리 동료 중에 아이가 3명이 희생되는 바람에 또 같이 동료로서 아픔을 같이 하고 좀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같이 어떤 게 도와줄 수 있나, 그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또 이렇게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 유가족들을 위한 차량 지원 활동을 교대로 이렇게 지원 활동을 하게 된 거고요. 세월이 그냥 완전히 여기에서 1년을 보내니까 꽃피고 이제 지더니 다시 또 꽃피는 시절이 돌아와가지고 유가족이 원하는 어떤 것 잘 돼서 유가족들도 나와 같이 이제 마음 편하게 일상으로 뭐 가족 아이들이야 가슴에 묻고 평생 간다고 하지만 일상으로 빨리 이렇게 트라우마에 빠지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그러면 나도 더 홀가분하겠죠. 또 여태 1년 동안 도와주면서 유가족들이 그냥 계속 여기 매달려서 계속해서 저렇게 밖으로 밖으로 계속 나가면 또 일상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고요.
세월호 참사 1년을 맞은 안산시는 아직도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전봇대마다 노란 리본이 나부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사고가 당해서 이제 목숨을 잃었다고 하면은 그 이제 슬픔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로 이름할 수 없거든요. 근데 솔직히 어떻게 뭐 말로 해서 뭐 위로도 못 해주고. 지난 1년간 문을 닫은 자영업체 수만 1000여 곳. 사고 이후 사람들의 발걸음조차 뜸했던 안산의 거리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산의 경제도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 서민 경제의 자영업자분들이 너무나 힘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주기를 맞이해서 모든 것을 다 훌 털어버리고 안산시 경제와 또 유가족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다 마무리돼서 안산시 지역 경제와 또 안산의 모든 안정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산에는 어린 생명의 희생을 잊지 않고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며 함께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안산 시민의 목소리가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기억 속에서 조금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은데 다 일주기를 맞아서 다시 한번 관심도 가지고 또 추모의 마음도 다시 한번 가져봤으면 합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안산 합동분향소에는 특별한 그림들이 전시됐습니다. 참사로 상처를 받은 모든 이들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자는 마음이 화폭에 담겼습니다.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그럴수록 또 마음 단단히 먹고 있는 진실 밝히고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시간이 오면 밝은 미소로 갔으면 합니다. 세월호는 가라앉았지만 그날을 꼭 잊지 않겠다는 작가들의 작품이 오가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안산 문화광장에는 하늘의 별이 된 친구들을 기억하기 위해 고등학생 200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친구의 못다 핀 꿈을 위로하는 추모제에서 많은 아이들이 함께 아픔을 나눴습니다. 어느새 일주기가 되었습니다. 일주기가 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차례입니다. 그 고운 선율의 희망의 노래로 그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너희들이 이루지 못한 목까지 여기서 정말 열심히 살다 갈게. 그곳에서는 편안하고 이곳보다는 더 행복하길 기도할게. 지켜봐줘. 사랑해 얘들아. 어른들의 눈에는 저희가 마냥 어린아이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청소년을 동등하게 바라봐 주세요. 저희들의 상처를 잊지 말아주세요.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함께 약속하겠습니다. 기억할게, 잊지 않을게, 하늘을 바라보며 항상 함께할게. 이제 우리 모두가 애도하는 마음으로 묵념이 있겠습니다. 친구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의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있는 아이들에게 닿기를 소망합니다.
4개의 계절을 흘려보낸 지금 유가족의 아픔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덮어두려고만 하는 것은 진정한 치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결대학교 정종기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세월호에 대한 이념 논쟁, 진영 논리가 아닌 건강한 토론, 그리고 진심 어린 위로가 필요하다고 당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보듬고 위로해야 할까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위해서 좀 더 살펴줍시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멀리 갔지만 여러분들이 있기에 나는 아직도 우리 아이를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라는 개념으로 가게 되면 회복이 빨라지는 거죠. 2015년 4월의 봄, 과연 안산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몸이 힘든 거는 견딜 수 있는데 이 정신적으로 좀 힘든 것들은 좀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게 이게 취재가 잘 안 돼서 이게 촬영이 잘 안 돼서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이 답답함이죠. 이게 왜 1년까지 왔어야 되는지 그런 답답함 때문에 좀 마음이 좀 힘들었고요. 그 아이들 장례 치렀던 부모들이 상복을 다시 입고 아이들 영정사진을 들고 거리로 나와야 하고 머리를 깎아야 하고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는 저희가 굉장히 힘든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걸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이 들었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많은 이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있는 때 소년소녀 합창단도 동참했습니다. 우리 안산의 일이었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부모 형제들과 거기에 주변의 그 친지들까지도 마음의 아픔을 넘어서 분노까지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작년에 있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음악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 음악을 어른들이 아닌 한창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자기들의 재능을 통해서 어른들도 위로하고 자신들도 위로하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이곳에 모여 연습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소리가 위로가 되기를 그리고 희망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형, 누나, 후배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꿈을 대신 이뤄주고 싶고 위로도 해주고 싶고 형, 누나들을 안 잊을 테니까 하늘에서 편안히 잘 쉬셨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형 누나들을 정말 안타깝고 그래도 하늘나라에선 잘 지냈으면 좋겠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저희가 남은 유족들 잘 위로할게요. 제가 지금 다 채우지 못하고 간 인생 제가 더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배구 안산 OK저축은행의 시즌 마지막 경기가 열린 지난 4월 1일. 위 안산, 우리는 안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경기장에 수많은 안산 시민이 찾았습니다. 챔피언 결정전까지 거침없이 내달린 OK저축은행은 영원한 우승 후보 삼성화재를 상대로 창단 첫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같은 우승을 염원하는 안산 시민이 있었습니다. 안산이 지금 많이 힘든데 지금 OK저축은행 때문에 너무 힘이 나고요. 네, 안산 시민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하셨을 텐데요. 이번에 OK저축은행이 우승을 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켜서 안산 시민들이 행복한 하루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3차전에서 20점을 몰아친 송명근과 외국인 선수 시몬의 맹활약을 앞세워 세트스코어 3대1로 창단 2년 만에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올해 개막을 앞두고 구단명을 위 안산으로 바꾸고 안산 시민과 함께 뛰기로 약속했던 위 안산. 그 약속을 이뤄냈습니다. 최선을 다했던 선수들의 활약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배구단의 기적 같은 우승은 안산 시민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습니다.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일주기가 되지 않습니까? 서로 아파하고 서로 또 감싸 안아주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경기력으로 희망을 보여드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시 분위기 전체가 좀 가라앉은 상태였는데 이렇게 말 그대로 기적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줘서 OK저축은행이 스포츠를 통해서 이렇게 안산 시민 웃게 해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안산의 기적을 위해서 최고로 기분이 좋습니다. OK저축은행의 기적을 일으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응원을 열심히는 하는데 신나는데 이게 참 묘한 기분인 게요. 한 점 한 점 따내고 한 세트 한 세트 이길 때마다 이제 신은 나는데 뭉클한 거죠. 기쁜데 속에서 뭔가 이게 울렁울렁거리는 이런 기분. 그래서 우승했을 때도 기쁨보다는 좀 먹먹한 그런 기분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런 스포츠 이벤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안산 시민들이 한마음이 돼서 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같은 마음으로 좀 끌어안고 보듬고 이해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뜻한 봄날 수학여행에 나섰던 아이들이 차가운 바다에 잠긴 지 벌써 1년. 1년 만에 다시 찾은 이 바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다를 향해 손짓하고 있는 노란 리본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도 저 깊은 바다에는 9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아 그들이 가족의 품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참사를, 그날의 희생을, 그날의 눈물을 잊지 않겠습니다.